안녕하세요. 한국에 대해 알아가며 한국어를 배우는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이야기입니다. 1950년 전쟁 후 한국이 어떻게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는지 알아볼 거예요. 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팟캐스트를 듣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어도 그냥 흘려들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언어로 된 번역 자막을 보면서 듣고 마지막으로 모르는 단어와 표현을 정리하며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될 거예요. 좋은 방법이네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 하나 내볼게요. 한국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어떤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까요? 1번, 일본, 2번, 미국, 3번, 중국. 정답은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오, 궁금하네요. 오늘 내용을 배우면 한국이 어떻게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가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경제의 특별한 점도 배울 수 있답니다. 정말 신기한 이야기가 많아요. 네, 저도 설명하는 게 기대돼요. 먼저 1950년 한국전쟁 후 한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공장의 40% 이상이 파괴되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작이었네요. 그런데 어떻게 도움을 받았나요? 유엔과 미국이 큰 도움을 주었어요. 유엔 한국 재건단이 1953년부터 1960년까지 1억 2천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돈으로 공장, 도로, 병원, 학교를 다시 만들었어요. 이 재건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영어로 reconstruction이에요. 재건은 부서진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전쟁으로 부서진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 재건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농지개혁도 있었어요. 개혁은 영어로 reform입니다. 개혁은 나쁜 것을 좋게 바꾸는 것이에요. 농지개혁으로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발전했나요? 1960년대부터 정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경제를 직접 계획하고 발전시켰어요.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이 자유시장 경제로만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군요. 네, 맞아요. 정부가 어떤 산업을 키울지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옷, 신발 같은 가벼운 공업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철강, 자동차, 조선 같은 무거운 공업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정말 중요했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중요했어요. 한국은 나라가 작고 자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물건을 다른 나라에 많이 팔아야 했어요. 1960년 수출이 3,282만 달러였는데 1977년에는 100억 달러가 되었어요. 와, 정말 많이 늘었네요. 교육도 중요했다고 하는데요. 네,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많은 돈을 썼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한국 경제를 발전시켰어요. 대기업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삼성, 현대, LG 같은 큰 회사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했어요. 이 회사들이 큰 공장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점도 있었나요? 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1997년에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도 빨리 회복했어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나요?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2025년 기준 13번째로 경제가 큰 나라예요. 반도체, 자동차, 배,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한국은 전쟁 후 유엔과 미국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부가 경제 계획을 세우고 수출을 늘리고 교육에 투자했어요. 대기업이 성장하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발전된 한국이 되었어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예요. 자, 그럼 처음에는 퀴즈 정답을 발표할게요. 한국전쟁 후 한국을 가장 많이 도운 나라는? 정답은 2번 미국이에요. 맞아요. 미국과 유엔이 큰 도움을 주었죠. 오늘 배운 어려운 단어 2개를 더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프라예요. 영어로는 infrastructure입니다. 인프라는 나라의 기본 시설을 말해요. 도로, 다리, 공항, 항구 같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정부가 인프라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 라고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재벌이에요. 영어로는 체벌입니다. 재벌은 여러 개의 큰 회사를 가진 기업 그룹을 말해요. 삼성, 현대, LG가 재벌의 예예요. 한국의 재벌이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라의 경제 발전과 비슷한 점이 있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네, 정말 궁금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한국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대해 알아가며 한국어를 배우는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팟캐스트를 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어도 흘려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언어로 된 번역 자막을 보면서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모르는 단어와 표현을 정리하며 들어보면 한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될 거예요. 오늘 저희와 함께 재미있는 주제를 이야기해 볼 거예요. 오늘 주제는 구글 맵이 한국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문제죠. 맞아요.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이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볼게요. 한국에서 구글 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구글의 세금 문제 때문에. 2. 국가 안보 때문에. 3. 구글이 한국 시장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참고로 오늘 정답은 2개인 점 참고해 주세요. 오, 재미있는 퀴즈네요. 정답은 나중에 알려주시겠죠? 네, 맞아요. 오늘 내용을 배우면 한국 사회와 정부 정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사용하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으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먼저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서울에 와서 구글맵으로 길을 찾으려고 했는데 길 안내가 안 되고 지도도 자세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나요? 네,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그런 경험을 해요. 구글맵은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잘 되는데 한국에서만 이상하게 안 되죠. 한국 기술이 뒤떨어져서 그런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유예요.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세요. 한국에서 구글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국가 안보 때문이에요. 안보는 영어로 security라고 하죠. 안보는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한국 정부는 자세한 지도 정보를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왜 지도 정보를 외국으로 보내면 안 되나요? 지도에는 군사시설이나 중요한 건물들의 위치가 나와 있어요. 이런 정보가 외국으로 나가면 국가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고해상도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해요. 반출은 영어로 export라고 하죠. 반출은 물건이나 정보를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을 말해요. 그럼 구글은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나요? 구글은 지도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요. 서버는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한국 정부는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자세한 지도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구글맵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안 되나요? 네, 여러 가지가 안 돼요. 자동차 길 안내, 걸어가는 길 안내, 자전거 길 안내가 모두 안 돼요. 그리고 3D 지도도 안 되고 스트리트 뷰도 거의 없어요. 지하철이나 버스 길 안내만 조금 돼요.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한국 정부는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두면 자세한 지도 정보를 줄 수 있다고 해요. 네이버나 카카오맵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구글은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으려고 해요. 왜 구글은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으려고 하나요? 여기에는 세금 문제가 있어요.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두면 한국에서 번 돈에 대해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해요. 하지만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으면 싱가포르에만 세금을 내면 돼요. 싱가포르는 세금이 한국보다 적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과 외국인들은 어떤 불편을 겪나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어요. 구글맵에 익숙한데 한국에서는 잘 안 되거든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은 기능이 좋지만 영어나 다른 외국어 지원이 부족해요. 이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지도 반출 규제는 약 4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베트남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구글도 2007년, 2016년, 2025년에 여러 번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모두 거절했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한국에서 구글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국가 안보와 구글 세금 문제 때문이에요. 한국 정부는 자세한 지도 정보를 해외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구글은 한국에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길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 문제는 안보와 경제 두 가지가 모두 관련돼 있어요. 이제 퀴즈 정답을 발표할게요. 한국에서 구글맵이 잘 안 되는 가장 이유는 1. 구글의 세금 문제 때문에 그리고 2. 국가 안보 때문입니다. 맞히신 분들 축하해요.
오늘 배운 어려운 단어 두 개를 더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제예요. 영어로는 regulation이에요. 규제는 정부가 만든 규칙이나 법으로 어떤 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정부의 규제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시설이에요. 영어로는 facility예요. 시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든 건물이나 장소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이 지역에는 군사시설이 많아요.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 안보와 외국인들의 편의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학습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자 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게스트로 나온 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어요. 바로 세계 대중교통 비용 비교입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유럽, 미국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비교해 볼 거예요. 먼저 퀴즈부터 시작해 볼까요? 준호 씨, 한국 서울의 지하철 기본 요금은 얼마일까요? 1번 1,000원, 2번 1,400원, 3번 2,000원. 어려운 문제네요. 네, 정답은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을 배우면 여러 나라의 교통비를 비교할 수 있어요.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준호 씨, 먼저 대중교통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대중교통은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에요. 지하철, 버스, 전철 등이 있어요. 개인 자동차가 아닌 모든 사람이 함께 타는 교통수단을 말해요. 좋은 설명이에요. 그럼 이제 각 나라의 비용을 비교해 볼까요? 한국부터 시작해 주세요. 한국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 기본 요금은 1,400원이에요.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이 가격이에요. 광역버스는 조금 더 비싸서 3,000원이고 마을버스는 더 싸서 1,200원이에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일본 도쿄의 버스는 210엔이에요. 한국 돈으로 약 2,000원 정도예요. 지하철은 거리에 따라 다른데 170엔에서 320엔이에요. 한국 돈으로 약 2,000원에서 4,000원 정도예요. 일본이 한국보다 비싸네요. 싱가포르는 어떤가요? 싱가포르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요. 가장 싸면 0.83 싱가포르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약 900원이에요. 가장 비싸면 2.5 싱가포르 달러로 한국 돈으로 약 2,700원이에요. 유럽은 어떤가요?
독일을 예로 들면 기본 요금은 3유로예요. 한국 돈으로 약 3,000원에서 4,500원 정도예요. 하지만 독일은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요. 월간 무제한 패스가 49유로예요. 한국 돈으로 약 7만 원이에요. 이 카드가 있으면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탈 수 있어요. 무제한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무제한은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몇 번을 타도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하루에 10번을 타도 100번을 타도 같은 가격이에요.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 뉴욕의 지하철과 버스는 기본 요금이 2.90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약 3,900원이에요. 월간 무제한 패스는 132달러로 한국 돈으로 약 18만 원이에요. 각 나라의 월간 패스를 비교해 볼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국의 기동 동행 카드는 6만 5천 원이에요. 독일은 49유로로 약 7만 원, 싱가포르는 120 싱가포르 달러로 약 13만 원, 미국 뉴욕은 132달러로 약 18만 원이에요. 한국이 가장 싸네요. 택시 요금도 비교해 볼까요? 한국 택시 기본 요금은 4,800원이에요. 일본은 700엔으로 약 9,000원, 싱가포르는 4에서 5 싱가폴 달러로 약 4,500원에서 5,500원, 독일은 4에서 5 유로로 약 6,000원에서 7,500원, 미국 뉴욕은 3달러부터 시작해서 약 4,000원 정도예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특별한 점이 있나요? 네, 한국은 환승 할인이 있어요. 환승은 지하철에서 버스로 또는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것을 말해요. 이때 추가 요금을 조금만 내거나 아예 안 내도 돼요. 또 전국에서 같은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네, 한국의 대중교통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편이에요. 기본 요금도 싸고 월간 패스도 가장 저렴해요. 환승 할인도 있고 전국에서 같은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해요. 이제 퀴즈 정답을 발표할게요. 한국 서울의 지하철 기본 요금은 2번 1,400원이 정답이에요. 참고로 이 금액은 2025년 기준입니다. 오늘 배운 어려운 단어 2개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금이에요. 요금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돈을 말해요. 예를 들어 지하철 요금이 올랐어요 라고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은 여러 부분이 함께 작동하는 전체를 말해요. 예를 들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매우 편리해요 라고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대해 알아가며 한국어를 배우는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팟캐스트를 처음 듣는 분들에게 팁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어도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언어로 된 번역 자막을 보면서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모르는 단어와 표현을 정리하며 다시 들어보면 한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될 거예요. 오늘 주제는 한국 떡볶이 맛집 탑 3입니다. 떡볶이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식이에요. 맞아요. 떡볶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죠. 퀴즈 하나 내볼게요. 떡볶이의 빨간 소스는 주로 무엇으로 만들까요? A. 토마토, B. 고추장, C. 간장. 정답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번엔 쉬운 문제네요. 모두가 맞힐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오늘 내용을 배우면 한국 여행할 때 맛있는 떡볶이 집을 찾을 수 있어요. 또 한국 친구들과 떡볶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죠.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네, 저도 정말 기대돼요. 떡볶이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떡볶이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떡볶이는 떡을 매운 빨강 소스에 볶은 음식이에요. 떡은 쌀로 만든 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보통 어묵, 달걀, 파 같은 재료도 함께 넣어요. 외국인들은 떡볶이가 매우 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 떡볶이는 그렇게 맵지 않아요. 달콤하고 약간 매운맛이에요. 어린이들도 잘 먹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유명한 탑3 떡볶이 맛집을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는 마봉님 할머니 떡볶이예요. 신당동에 있고 70년 된 오래된 집이에요. 즉석 떡볶이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원조는 오리진이란 뜻이에요. 가장 처음 만든 것을 말해요. 70년이나 됐다니 정말 놀라워요. 두 번째는 애플하우스예요. 이수역 근처에 있어요. 서울 3대 떡볶이로 유명해요. 여기는 쫀득한 살떡과 특별한 소스가 맛있어요. 감자 샐러드도 함께 줘요. 쫀득하다는 추위라는 뜻이에요. 씹을 때 탄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감자 샐러드와 떡볶이를 함께 먹어요? 신기하네요. 네, 한국에서는 떡볶이와 다양한 음식을 함께 먹어요. 세 번째는 압구정 병강세 떡볶이예요. 논현동에 있고 매일 직접 떡을 만들어요. 연예인들도 많이 와요. 연예인들이 온다니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집들의 공통점은 모두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예요. 같은 이름으로 여러 곳에 있는 가게를 말해요. 그럼 이런 집들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더 특별하죠. 각 집마다 자신만의 비법이 있어요. 떡볶이 만들 때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네, 맛집들은 특별한 육수를 써요. 다시마와 멸치로 육수를 만들어서 깊은 맛이 나요. 또 굴소스를 넣어서 감칠맛을 더해요. 감칠맛은 우마미라는 뜻이에요. 입안에서 느끼는 깊고 진한 맛을 말해요. 떡볶이에 들어가는 떡도 다르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쌀떡, 밀떡, 가래떡 등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각각 식감이 달라요. 직접 뽑은 떡을 쓰는 집이 특히 맛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네. 한국의 떡볶이 맛집 탑3는 마봉님 할머니 떡볶이, 애플하우스, 압구정 병강세 떡볶이예요. 모두 프랜차이즈가 아닌 특별한 집들이에요. 퀴즈 정답을 발표할게요. 떡볶이 소스는 B, 고추장으로 만들어요. 맞춰보신 분들 축하해요. 오늘 배운 어려운 단어 2개를 더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즉석이에요. 즉석은 인스턴트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든다는 의미예요. 즉석 떡볶이는 주문하면 바로 만들어주는 떡볶이예요. 두 번째는 비법이에요. 비법은
시크릿 레시피예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우리 집 김치 비법은 새우젓이야처럼 써요. 여러분은 어떤 떡볶이를 좋아하세요? 매운 떡볶이? 달콤한 떡볶이?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대해 알아가며 한국어를 배우는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팟캐스트를 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어도 그냥 흘려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언어로 된 번역 자막을 보면서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모르는 단어와 표현을 정리하며 들어보면 한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될 거예요.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왔어요. 바로 한국의 라면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네, 맞아요.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음식 중 하나죠. 그럼 퀴즈 하나 내볼게요.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라면은 무엇일까요? 1번 신라면, 2번 불닭볶음면, 3번 진라면. 정답은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오, 흥미로운 퀴즈네요. 오늘 내용을 배우면 한국 편의점에서 라면을 고를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 라면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한국인과 외국인의 라면 취향이 다른 이유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면이 뭔지 알려주세요. 네. 한국에서는 신라면이 1위예요. 그 다음이 진라면, 안성탕면, 삼양라면 순이에요. 농심과 오뚜기가 한국 라면 시장의 82%를 차지하고 있어요. 82%라니 정말 많네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라면은 다르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외국인들은 불닭볶음면을 가장 좋아해요. 그 다음이 신라면, 짜파게티 순이에요. 한국인과 순서가 많이 다르죠? 정말 신기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SNS의 영향이에요. 불닭볶음면은 Fire Noodle Challenge로 유명해졌어요. 챌린지는 도전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외국인들이 매운 라면을 먹는 영상을 SNS에 올렸어요. 아, 그래서 불닭볶음면이 유명해진 거군요. 네, 맞아요. 두 번째 이유는 매운맛에 대한 인식 차이예요. 한국인에게는 매운맛이 일상적이에요.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매운맛이 특별하고 도전적인 경험이에요. 한국인은 매운 라면을 자주 먹지만 외국인은 특별한 때만 먹는다는 뜻이네요. 세 번째는 익숙함의 차이예요. 한국인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라면을 먹어봤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맛을 좋아해요. 하지만 외국인은 드라마나 케이팝을 통해 알게 된 유명한 라면을 선택해요.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는 거네요. 그럼 불닭볶음면 중에서도 어떤 맛이 인기가 많아요? 한국인들은 오리지널 불닭볶음면을 가장 좋아해요. 그 다음이 치즈, 까르보 순이에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가장 좋아해요. 왜 외국인들은 까르보 맛을 더 좋아할까요? 까르보 맛은 크림이 들어가서 매운맛이 부드러워져요.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먹기 쉬워요. 그래서 도전적이지만 먹을 수 있는 매운맛,
이라고 평가받아요. 정말 재미있는 차이네요. 연령대별로도 선호도가 다른가요? 네, 맞아요. 신라면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해요. 진라면은 10대부터 50대까지 고르게 인기가 있어요. 안성탕면은 60대 이상 중장년층이 특히 좋아해요. 불닭볶음면은 2030 세대가 가장 좋아해요. 나이에 따라 취향이 다르다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한국에서는 신라면이 가장 인기 있고 외국인들은 불닭볶음면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어요. 이런 차이는 SNS, 매운맛에 대한 인식, 익숙함의 차이 때문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도 선호도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럼 처음에 낸 퀴즈 정답을 발표할게요.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라면은 정답은 2번 불닭볶음면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맞추셨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어려운 단어 2개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점유율이에요. 영어로는 market share예요.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해요. 예를 들어 농심이 라면 시장 점유율 1위예요 라고 사용해요. 두 번째는 선호도예요. 영어로는 preference예요. 좋아하는 정도를 뜻해요. 젊은 사람들의 매운 라면 선호도가 높아요 라고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라면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에서 인기 있는 라면도 궁금해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네,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대해 알아가며 한국어를 배우는 팟캐스트입니다. 이 팟캐스트를 들을 때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어도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언어로 된 번역 자막을 보면서 듣고 마지막으로 모르는 단어와 표현을 정리하며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준비했어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병원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런데 퀴즈 하나 내볼게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외국인은 어떤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오, 좋은 퀴즈네요. 오늘 내용을 배우면 한국에서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또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어떤 병원에 가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어요. 정말 유용한 정보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한국에서 외국인도 병원에 갈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외국인에게도 열려 있어요.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병원은 비싸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건 통념이에요. 한국 의료비는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특히 건강보험이 있으면 더 저렴해져요. 건강보험.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한국에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이 보험이 있으면 병원비가 30%에서 50%만 내면 돼요.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치료를 받으면 3만 원에서 5만 원만 내면 돼요. 와, 정말 많이 할인되네요. 그럼 여행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행객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병원비를 전액 내야 해요. 하지만 본국에서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병원에 가야 하나요? 증상에 따라 달라요. 감기나 배탈 같은 간단한 병은 동네 의원에 가면 돼요. 의원은 작은 병원이에요. 하지만 큰 병이나 정밀 검사가 필요하면 대형 병원에 가야 해요.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서울 같은 큰 도시에는 영어를 할 수 있는 병원이 많아요. 국제진료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인터내셔널 클리닉이라고도 해요. 여기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국제진료센터는 인터내셔널 클리닉이군요. 진료는 메디컬 트리트먼트라는 뜻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보고 치료하는 것을 말해요. 맞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120번에 전화하면 통역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다산 콜센터라고 해요. 만약 언어 문제로 잘 모르겠으면 120번으로 전화해보세요. 병원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단해요. 먼저 접수를 해요.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가져가야 해요. 그다음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려요. 진료를 받은 후에 수납해서 돈을 내요.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약을 사면 돼요. 처방전은 prescription이에요. 의사가 써주는 약 목록이에요. 한국에서는 의사가 써준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병원비는 카드로도 낼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감기로 동네 병원에 가면 약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나와요. 이건 건강보험이 없는 여행객 기준이에요. 간단한 골절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시작해요. 하지만 큰 수술이 필요하면 훨씬 비싸질 수 있어요. 응급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9번에 전화하거나 응급실에 바로 가면 돼요. 응급실은 emergency room이에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한국에서 외국인도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장기 체류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병원비가 많이 할인돼요. 여행객은 전액을 내야 하지만 여행자 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간단한 병은 동네 의원, 큰 병은 대형 병원에 가면 돼요. 언어가 걱정되면 국제진료센터를 이용하세요. 네, 맞아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좋으니까 아플 때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그럼 퀴즈 정답을 발표할게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에요. 정답이에요. 오늘 배운 어려운 단어 2개를 더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체류예요. 영어로는 stay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저는 한국에 3년 동안 체류했어요. 라고 사용해요. 두 번째는 절차예요. 영어로는 procedure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순서대로 하는 과정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병원 이용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라고 사용해요. 여러분은 한국에서 병원에 가본 경험이 있나요?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또는 놀랐던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대해 알아가며 한국어를 배우는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부산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방문하면 좋을 도시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한국의 아름다운 역사 도시 경주입니다. 부산은 많은 외국인 여행자들이 찾는 도시지만 그 근처에 있는 경주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고 부산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경주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도시예요. 그럼 먼저 간단한 퀴즈부터 시작해 볼까요? 경주는 어느 왕국의 수도였을까요? 첫 번째, 고구려. 두 번째, 백제. 세 번째, 신라. 네 번째, 조선. 정답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할 경주는 박물관 도시라고 불러요. 경주는 신라의 수도였어요. 신라는 한반도 동남부에 있었던 고대 왕국이에요.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신라가 한반도를 처음으로 통일했어요. 신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였네요. 경주에서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나요? 경주에는 아름다운 금공예품들이 많아요. 금관, 금귀걸이, 금 허리띠 같은 황금으로 만든 물건들이요. 이런 것들은 왕과 귀족들이 사용했던 거예요. 황금으로 만든 물건들이라니 정말 화려했겠어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황남대총과 천마총 같은 큰 무덤에서 이런 금관들을 찾았어요. 금관에 난 나뭇가지 모양과 사슴뿔 모양의 장식이 있어요. 경주에 유명한 관광지도 소개해 주세요. 가장 유명한 곳은 불국사예요. 불국사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절이에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뭔가요? 유네스코 월드 헤리티지라고 해요. 전 세계에서 매우 중요하고 보호해야 할 문화재를 말해요. 불국사는 아름다운 목조 건축물과 석조탑이 함께 있어서 정말 멋있어요. 다른 유명한 곳도 있나요? 석굴암도 꼭 가봐야 해요. 석굴암은 불국사 근처에 있는 석굴 사원이에요. 석굴 안에 거대한 불상이 있어요. 산 정상에서 보는 경치도 정말 아름다워요. 경주에서 역사를 배우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보세요. 거기서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경주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부산에서 경주까지 쉽게 갈 수 있어요. 버스로 약 50분 정도 걸려요. 요금은 5,700원에서 1만 원 정도예요. 첫 차는 오전 6시 20분, 막차는 밤 10시에서 11시예요. 당일치기로도 갈 수 있나요? 네, 시간이 없다면 부산에서 당일치기로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경주에서 하룻밤 자는 것을 추천해요. 더 여유롭게 구경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당일치기는 아침에 출발해서 그날 안에 돌아오는 일정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데이트립이에요.
경주는 언제 가는 게 가장 좋나요? 봄 벚꽃 시즌과 가을 단풍철에 가면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해요. 오늘은 경주에 대해 알아봤어요. 경주는 신라 천년의 수도로서 박물관 도시라고 불려요. 불국사, 석굴암 같은 유명한 관광지가 있고 아름다운 황금 유물들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볼 수 있어요. 이제 퀴즈 정답을 발표할게요. 경주는 어느 나라의 수도일까요? 정답은 3번 신라였어요. 오늘 배운 단어 중에서 2개를 더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덤이에요. 영어로는 tomb이에요. 죽은 사람을 묻은 곳을 말해요. 왕의 무덤에서 금관을 찾았어요. 두 번째는 귀족이에요. 영어로는 noble이에요. 옛날에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신라 시대 귀족들은 금으로 만든 장신구를 좋아했어요. 여러분은 경주의 어떤 곳이 가장 궁금하세요? 불국사인가요? 아니면 국립경주박물관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어요. 바로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에요. 위협이란 사람이나 나라를 다치게 하려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에요. 인식이란 어떤 것을 알고 느끼는 것이에요. 위협이란 사람이나 나라를 다치게 하려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에요. 인식이란 어떤 것을 알고 느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한국 사람들이 매일 북한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네, 정말 기대됩니다. 자, 그럼 퀴즈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국인들이 북한을 가장 걱정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 매일매일. 두 번째, 북한이 도발할 때만. 세 번째,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방송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수진 씨,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궁금한 부분이에요.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을 전쟁 직전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국제 뉴스에서 한국을 보여줄 때 항상 긴장된 모습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매일 북한 침공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은 북한 위협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북한의 위협을 알고 있지만 매일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는 걱정을 해요. 하지만 그 후에는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죠. 이것을 몇몇 사람들은 안보 불감증이라고 불러요. 위험이 일상이 되어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맞아요.
70년 넘게 분단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익숙해진 거죠. 그럼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해하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미디어 때문이에요. 뉴스에서는 위험한 상황만 보여주거든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부 한국인들은 북한을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격적이고 위험한 나라라고 보죠. 하지만 매일 걱정하지는 않아요.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도발하면 불안감이 올라가지만 금방 다시 내려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 북한의 위협이 너무 자주 반복되어서 익숙해졌어요. 둘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셋째,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믿지만 100% 확신하지는 않아요. 넷째, 요즘은 경제 문제가 더 걱정이에요. 북한보다 취업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통일에 관심이 적어졌어요.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 외국인들이 오해할 만해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제 오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인이 매일 북한을 무서워한다고 오해해요. 둘째, 실제로는 북한이 도발할 때만 잠깐 걱정하고 평상시에는 일상생활을 해요. 셋째, 이런 오해는 미디어와 정보 부족 때문이에요. 오늘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퀴즈 정답을 발표할게요. 한국인들이 북한을 가장 걱정하는 때는? 정답은 두 번째, 북한이 도발할 때만이에요. 오늘 배운 중요한 단어 2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도발이에요. 도발은 다른 사람이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하는 말이나 행동이에요. 북한이 도발하면 한국 사람들이 걱정해요. 두 번째는 불감증이에요. 느껴야 할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한국 사람들 중에는 북한 도발에 대해 불감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더 열심히 좋은 내용 만들겠어요. 그리고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대해 알아가며 한국어를 배우는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팟캐스트를 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어도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언어로 된 번역 자막을 보면서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모르는 단어와 표현을 정리하며 들어보면 한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될 거예요. 맞아요. 천천히 따라하다 보면 한국어가 늘어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인기인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불닭볶음면이에요. 아, 불닭볶음면. 정말 유명하죠. 매운 라면이에요. 맞아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불닭볶음면이 처음 만들어진 연도는 언제일까요? 1. 2010년, 2. 2012년, 3. 2015년. 정답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방송을 잘 듣고 맞춰보세요. 오늘 내용을 들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불닭볶음면이 어떻게 탄생했고 지금처럼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기대하세요. 먼저 불닭볶음면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불닭볶음면은 매우 매운 라면이에요. 불닭은 영어로 번역하면 fire chicken이라는 뜻이에요. 삼양식품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은 원래 매운 음식을 잘 먹어서 쉽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개발할 때 매우 어려웠어요. 연구원들이 매운 소스를 먹어보느라 위가 아파서 약을 먹어야 했어요. 정말이요? 그럼 어떻게 개발했나요? 2011년에 불닭볶음면 개발자분이 명동의 불닭 음식점에 갔어요.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매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맛을 라면으로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어요. 아이디어가 좋네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전국의 매운 음식 맛집을 찾아다녔어요. 다양한 고추를 연구했어요. 청양고추, 하바네로 등 여러 매운 고추를 섞어서 가장 맛있는 매운맛을 찾았어요. 개발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1년 이상 개발했어요. 매운 소스 2통과 닭 1200마리를 사용했어요. 정말 많은 실험을 했어요. 와, 정말 많이 했네요. 처음에 사람들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너무 매워서 사람이 먹을 수 없다고 했어요. 판매량도 적었어요. 그럼 어떻게 성공했나요?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도전 정신으로 먹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SNS와 유튜브에서 불닭 챌린지를 했어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불닭볶음면이 인기를 끌게 되었나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강렬한 매운맛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맛이었어요. 다른 이유도 있나요? 네. SNS 바이럴이 중요했어요. 유튜브, 틱톡에서 불닭볶음면 챌린지도 인기 원인이었어요. K-팝도 영향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특히 BTS 지민이 라이브 방송에서 불닭볶음면을 먹는 모습을 보고 전 세계 팬들이 따라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K-푸드 관심으로도 이어졌어요. 다른 유명인도 먹었나요? 네, 미국 래퍼 카디비, 음식 리뷰어 키스리 등이 SNS에 올렸어요. 뉴욕타임스 같은 유명한 신문에서도 품귀 현상을 보도했어요. 불닭볶음면을 개발한 삼양식품이라는 회사는 얼마나 성공했나요? 정말 대단해요. 2012년에 주식 가격이 27,000원이었어요. 2025년에 133만 원이 되었어요. 약 49배 올랐어요. 49배요? 정말 놀라워요. 시가총액도 10조 원을 넘었어요. 현재 전 세계 100개국에 추출하고 있어요. 1년에 10억 개 이상 팔아요. 해외 매출이 많나요? 네, 전체 매출의 77%가 해외 매출이에요. 2023년에 해외 매출이 1조 3,359억 원이었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불닭볶음면은 2012년에 만들어졌어요.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SNS에서 챌린지를 하면서 인기가 되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BTS 같은 K-팝 스타와 해외 유명인들이 먹으면서 전 세계로 퍼졌어요. 삼양식품도 큰 성공을 했고요. 이제 퀴즈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불닭볶음면이 처음 만들어진 해는 2012년이에요. 맞췄나요? 오늘 배운 단어 중에서
어려운 단어 하나를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품귀예요. 영어로는 shortage예요. 물건이 부족해서 사기 어려운 상황을 말해요. 예를 들어 불닭볶음면이 품귀 현상을 빚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회자, 여러분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세요? 불닭볶음면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어떤 음식이 인기인가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은 어제 있었던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블랙핑크,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말 유명한 K-팝 걸그룹이에요. 맞아요. 블랙핑크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가수들이에요. 이번 콘서트가 정말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낼게요. 블랙핑크의 팬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첫 번째, 블링크. 두 번째, 핑크. 세 번째, 블랙.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저는 첫 번째, 블링크라고 생각해요. 좋아요. 정답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블랙핑크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 실력도 늘 거예요. 콘서트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콘서트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이번 콘서트는 언제, 어디서 열렸나요? 지난 7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어요. 고양은 서울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7만 8천 명이 왔어요. 이것은 K-팝 아티스트가 그곳에서 공연할 때 가장 많은 인원이에요. 7만 8천 명이요? 정말 많네요. 그럼 콘서트에서는 어떤 노래들을 불렀나요? 먼저 Kill This Love와 Pink Venom으로 시작했어요. 정말 강한 느낌의 노래들이에요. 그 다음에 How You Like That, 불장난, Shutdown 같은 유명한 노래들을 불렀어요. 유명한 노래들을 많이 불렀네요. 그런데 멤버들이 혼자서 부르는 노래도 있었나요? 네, 맞아요. 각 멤버가 혼자서 부르는 솔로 노래도 있었어요. 발라드, 힙합, 팝 등 다양한 스타일의 노래들이었어요.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었어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리고 특별한 새 노래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이번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새 노래가 있어요. 이름은 뛰어, Jump예요. 정말 빠르고 에너지가 넘치는 노래였어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뛰어라는 노래 이름도 재미있네요. 그럼 콘서트 무대는 어땠나요? 무대가 정말 대단했어요. 라이브 밴드가 연주했고 많은 댄서들이 함께 춤을 췄어요. 그리고
불꽃놀이도 있었어요. 밤하늘이 정말 예뻤어요. 불꽃놀이까지 정말 화려했겠네요. 다른 특별한 것들도 있었나요? 네, 조명과 레이저 같은 특수 효과도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것은 드론쇼였어요. 하늘에서 드론들이 블랙핑크의 앨범 모양을 만들었어요. 드론쇼까지 정말 현대적이고 멋지네요. 블랙핑크 멤버들은 뭐라고 말했나요? 멤버들은 정말 기뻤어요. 1년 10개월 만에 팬들과 만났거든요. 스타디움에서 완전체로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기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의 꿈이 현실이 됐다. 모두 블링크 덕분이고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럼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공연을 하나요? 네, 맞아요. 이번 월드 투어는 16개 도시에서 31번 공연을 해요. 다음에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토론토, 뉴욕, 파리, 밀라노, 바르셀로나, 런던에서 공연해요. 아시아에서는 가호슈, 방콕, 자카르타, 싱가포르, 도쿄, 홍콩에서도 공연해요. 와, 정말 많은 도시네요. 전 세계 사람들이 블랙핑크를 볼 수 있겠어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랙핑크의 콘서트에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K-팝 가수의 콘서트에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써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K-팝 노래도 댓글에 써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아, 그리고 처음에 낸 퀴즈 기억나시나요? 블랙핑크의 팬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물어봤었죠? 정답은 첫 번째, 블링크, 에어. 맞히셨나요? 블링크는 블랙과 핑크를 합친 말이에요. 정말 예쁜 이름이죠. 네, 맞아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네, 맞아요.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거나 다음에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에 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중요해요. 네, 맞아요.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한국어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 들으셨던 블랙핑크 콘서트 이야기에서 나온 몇몇 단어들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종합운동장입니다. 먼저 원래 문장을 들어보세요. 지난 7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어요. 여기서 종합운동장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이 단어를 영어로 하면 스포츠 컴플렉스나 스테디엄이라고 해요. 한국어로는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모여있는 큰 운동장을 말해요. 종합은 여러 가지를 모은다는 뜻이고 운동장은 운동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즉, 종합운동장은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등 여러 운동시설이 한 곳에 모여있는 큰 장소를 말해요. 한국에서는 종합운동장에서 운동뿐 아니라 콘서트도 자주 열려요. 이 단어를 사용한 다른 문장들도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 학교 근처에 새로운 종합운동장이 생겼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 경기를 볼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종합운동장은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참고로 원래 문장을 다시 보면 쭉에서 열렸어요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법이에요. 쭉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예요. 어디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열렸어요는 열리다의 과거형이에요. 행사나 대회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콘서트가 체육관에서 열렸어요. 또는 회의가 사무실에서 열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어는 불꽃놀이예요. 블랙핑크 공연에서 불꽃놀이도 있었어요.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기서 불꽃놀이를 영어로 하면 fireworks라고 해요. 한국어로는 하늘에서 불꽃을 터뜨리는 놀이나 행사를 말해요. 불꽃은 fire이고 놀이는 play나 게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꽃놀이는 하늘에 예쁜 불꽃을 쏘아 올리는 것을 말해요. 보통 축제나 특별한 날에 해요. 이 단어를 사용한 다른 문장들도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새해 첫날에 불꽃놀이를 봤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불꽃놀이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들이 불꽃놀이를 보고 기뻐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원래 문장에서 문법도 공부해보면 쭉도 있었어요 하는 표현이 있어요. 쭉도는 또한 역시라는 뜻의 조사예요. 다른 것들과 함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 음식도 있었어요. 음료수도 있었어요. 선물도 있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단어는 특수효과예요. 블랙핑크 공연에서 조명과 레이저 같은 특수효과도 많았어요.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기서 특수효과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이 단어를 영어로 하면 special effects라고 해요. 한국어로는 특별한 시각적, 청각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해요. 특수는 특별한의 뜻이고 효과는 effec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수효과는 영화나 콘서트에서 보는 특별한 효과를 말해요. 예를 들어 번개 효과, 연기 효과, 3D 효과 등이 있어요. 이 단어를 사용한 다른 문장들도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이 영화는 특수효과가 정말 대단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콘서트에서 특수효과를 많이 사용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수효과 덕분에 무대가 더 멋있어 보였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문장을 다시 보면 쭉 같은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쭉 같은은 예시를 들 때 사용해요. 쭉와 비슷한 또는 쭉와 같은 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사과 같은 과일을 좋아해요? 또는 책 같은 선물을 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단어는 완전체입니다. 블랙핑크 멤버들은 공연 중에 완전체로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기쁘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완전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를 영어로 하면 complete group이나 full lineup이라고 해요. 한국어로는 모든 멤버가 함께 모인 상태, 빠짐없이 전체가 다 모인 것을 말해요. 아이돌 그룹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사용한 다른 문장들도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오랜만에 완전체로 무대에 섰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번 콘서트는 완전체로 진행돼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체 활동을 1년 만에 다시 시작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4가지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운동장은 영어로 스포츠 컴플렉스이고 여러 운동시설이 모인 곳을 말해요. 두 번째, 불꽃놀이는 영어로 fireworks이고 하늘에서 불꽃을 터뜨리는 놀이를 말해요. 세 번째, 특수효과는 영어로 special effects이고 특별한 시각적 효과를 말해요. 네 번째, 완전체는 영어로
complete group, 이고 모든 멤버가 모인 상태를 말해요. 오늘 팟캐스트 관련 한국어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배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도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한국어 표현들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한국어 실력이 더욱 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부터는 아까 처음 들었던 팟캐스트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볼 거예요. 처음 듣는 새로운 내용을 계속 듣기보다는 이미 배운 내용을 여러 번 들으며 익숙해지는 것이 한국어 듣기 실력을 키우는데 더 효과적이에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조금 전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들으면 더 잘 들리고 이해도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3, 2, 1.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은 어제 있었던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블랙핑크,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말 유명한 K-팝 걸그룹이에요. 맞아요. 블랙핑크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가수들이에요. 이번 콘서트가 정말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낼게요. 블랙핑크의 팬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첫 번째, 블링크. 두 번째, 핑크. 세 번째, 블랙.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저는 첫 번째, 블링크라고 생각해요. 좋아요. 정답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블랙핑크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 실력도 늘 거예요. 콘서트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콘서트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이번 콘서트는 언제, 어디서 열렸나요? 지난 7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어요. 고양은 서울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7만 8천 명이 왔어요. 이것은 K-팝 아티스트가 그곳에서 공연할 때 가장 많은 인원이에요. 7만 8천 명이요? 정말 많네요. 그럼 콘서트에서는 어떤 노래들을 불렀나요? 먼저 Kill This Love와 Pink Venom으로 시작했어요. 정말 강한 느낌의 노래들이에요. 그 다음에 How You Like That, 불장난, Shutdown 같은 유명한 노래들을 불렀어요. 유명한 노래들을 많이 불렀네요. 그런데 멤버들이 혼자서 부르는 노래도 있었나요? 네, 맞아요. 각 멤버가 혼자서 부르는 솔로 노래도 있었어요. 발라드, 힙합, 팝 등 다양한 스타일의 노래들이었어요.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었어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리고 특별한 새 노래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이번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새 노래가 있어요. 이름은 뛰어, Jump예요. 정말 빠르고 에너지가 넘치는 노래였어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뛰어라는 노래 이름도 재미있네요. 그럼 콘서트 무대는 어땠나요? 무대가 정말 대단했어요. 라이브 밴드가 연주했고 많은 댄서들이 함께 춤을 췄어요. 그리고 불꽃놀이도 있었어요. 밤하늘이 정말 예뻤어요.
불꽃놀이까지 정말 화려했겠네요. 다른 특별한 것들도 있었나요? 네, 조명과 레이저 같은 특수 효과도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것은 드론쇼였어요. 하늘에서 드론들이 블랙핑크의 앨범 모양을 만들었어요. 드론쇼까지 정말 현대적이고 멋지네요. 블랙핑크 멤버들은 뭐라고 말했나요? 멤버들은 정말 기뻤어요. 1년 10개월 만에 팬들과 만났거든요. 스타디움에서 완전체로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기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의 꿈이 현실이 됐다. 모두 블링크 덕분이고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럼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공연을 하나요? 네, 맞아요. 이번 월드 투어는 16개 도시에서 31번 공연을 해요. 다음에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토론토, 뉴욕, 파리, 밀라노, 바르셀로나, 런던에서 공연해요. 아시아에서는 가호슈, 방콕, 자카르타, 싱가포르, 도쿄, 홍콩에서도 공연해요. 와, 정말 많은 도시네요. 전 세계 사람들이 블랙핑크를 볼 수 있겠어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랙핑크의 콘서트에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K-팝 가수의 콘서트에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써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K-팝 노래도 댓글에 써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아, 그리고 처음에 낸 퀴즈 기억나시나요? 블랙핑크의 팬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물어봤었죠? 정답은 첫 번째, 블링크, 에어. 맞히셨나요? 블링크는 블랙과 핑크를 합친 말이에요. 정말 예쁜 이름이죠. 네, 맞아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네, 맞아요.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거나 다음에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에 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중요해요. 네, 맞아요.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한국어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은 어제 있었던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블랙핑크,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말 유명한 K-팝 걸그룹이에요. 맞아요. 블랙핑크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가수들이에요. 이번 콘서트가 정말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낼게요. 블랙핑크의 팬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첫 번째, 블링크. 두 번째, 핑크. 세 번째, 블랙.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저는 첫 번째, 블링크라고 생각해요. 좋아요. 정답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블랙핑크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 실력도 늘 거예요. 콘서트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콘서트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이번 콘서트는 언제, 어디서 열렸나요? 지난 7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고양 종합 운동장에서 열렸어요. 고양은
서울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7만 8천 명이 왔어요. 이것은 K-팝 아티스트가 그곳에서 공연할 때 가장 많은 인원이에요. 7만 8천 명이요? 정말 많네요. 그럼 콘서트에서는 어떤 노래들을 불렀나요? 먼저 Kill This Love와 Pink Venom으로 시작했어요. 정말 강한 느낌의 노래들이에요. 그 다음에 How You Like That, 불장난, Shutdown 같은 유명한 노래들을 불렀어요. 유명한 노래들을 많이 불렀네요. 그런데 멤버들이 혼자서 부르는 노래도 있었나요? 네, 맞아요. 각 멤버가 혼자서 부르는 솔로 노래도 있었어요. 발라드, 힙합, 팝 등 다양한 스타일의 노래들이었어요.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었어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리고 특별한 새 노래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이번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새 노래가 있어요. 이름은 뛰어, Jump예요. 정말 빠르고 에너지가 넘치는 노래였어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뛰어라는 노래 이름도 재미있네요. 그럼 콘서트 무대는 어땠나요? 무대가 정말 대단했어요. 라이브 밴드가 연주했고 많은 댄서들이 함께 춤을 췄어요. 그리고 불꽃놀이도 있었어요. 밤하늘이 정말 예뻤어요. 불꽃놀이까지 정말 화려했겠네요. 다른 특별한 것들도 있었나요? 네, 조명과 레이저 같은 특수 효과도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것은 드론쇼였어요. 하늘에서 드론들이 블랙핑크의 앨범 모양을 만들었어요. 드론쇼까지 정말 현대적이고 멋지네요. 블랙핑크 멤버들은 뭐라고 말했나요? 멤버들은 정말 기뻤어요. 1년 10개월 만에 팬들과 만났거든요. 스타디움에서 완전체로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기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의 꿈이 현실이 됐다. 모두 블링크 덕분이고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럼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공연을 하나요? 네, 맞아요. 이번 월드 투어는 16개 도시에서 31번 공연을 해요. 다음에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토론토, 뉴욕, 파리, 밀라노, 바르셀로나, 런던에서 공연해요. 아시아에서는 가호슈, 방콕, 자카르타, 싱가포르, 도쿄, 홍콩에서도 공연해요. 와, 정말 많은 도시네요. 전 세계 사람들이 블랙핑크를 볼 수 있겠어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랙핑크의 콘서트에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K-팝 가수의 콘서트에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써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K-팝 노래도 댓글에 써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아, 그리고 처음에 낸 퀴즈 기억나시나요? 블랙핑크의 팬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물어봤었죠? 정답은 첫 번째, 블링크예요. 맞히셨나요? 블링크는 블랙과 핑크를 합친 말이에요. 정말 예쁜 이름이죠. 네, 맞아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네, 맞아요.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거나 다음에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에 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중요해요. 네, 맞아요.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한국어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은 어제 있었던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블랙핑크,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말 유명한 K-팝 걸그룹이에요. 맞아요. 블랙핑크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가수들이에요. 이번 콘서트가 정말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낼게요. 블랙핑크의 팬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첫 번째, 블링크. 두 번째, 핑크. 세 번째, 블랙.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저는 첫 번째, 블링크라고 생각해요. 좋아요. 정답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블랙핑크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 실력도 늘 거예요. 콘서트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콘서트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이번 콘서트는 언제, 어디서 열렸나요? 지난 7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어요. 고양은 서울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7만 8천 명이 왔어요. 이것은 K-팝 아티스트가 그곳에서 공연할 때 가장 많은 인원이에요. 7만 8천 명이요? 정말 많네요. 그럼 콘서트에서는 어떤 노래들을 불렀나요? 먼저 Kill This Love와 Pink Venom으로 시작했어요. 정말 강한 느낌의 노래들이에요. 그 다음에 How You Like That, 불장난, Shutdown 같은 유명한 노래들을 불렀어요. 유명한 노래들을 많이 불렀네요. 그런데 멤버들이 혼자서 부르는 노래도 있었나요? 네, 맞아요. 각 멤버가 혼자서 부르는 솔로 노래도 있었어요. 발라드, 힙합, 팝 등 다양한 스타일의 노래들이었어요.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었어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리고 특별한 새 노래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이번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새 노래가 있어요. 이름은 뛰어, Jump예요. 정말 빠르고 에너지가 넘치는 노래였어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뛰어라는 노래 이름도 재미있네요. 그럼 콘서트 무대는 어땠나요? 무대가 정말 대단했어요. 라이브 밴드가 연주했고 많은 댄서들이 함께 춤을 췄어요. 그리고 불꽃놀이도 있었어요. 밤하늘이 정말 예뻤어요. 불꽃놀이까지 정말 화려했겠네요. 다른 특별한 것들도 있었나요? 네, 조명과 레이저 같은 특수 효과도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것은 드론쇼였어요. 하늘에서 드론들이 블랙핑크의 앨범 모양을 만들었어요. 드론쇼까지 정말 현대적이고 멋지네요. 블랙핑크 멤버들은 뭐라고 말했나요? 멤버들은 정말 기뻤어요. 1년 10개월 만에 팬들과 만났거든요. 스타디움에서 완전체로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기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의 꿈이 현실이 됐다. 모두 블링크 덕분이고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럼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공연을 하나요? 네, 맞아요. 이번 월드 투어는 16개 도시에서 31번 공연을 해요. 다음에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토론토, 뉴욕, 파리, 밀라노, 바르셀로나, 런던에서 공연해요. 아시아에서는 가호슈, 방콕, 자카르타,
싱가포르, 도쿄, 홍콩에서도 공연해요. 와, 정말 많은 도시네요. 전 세계 사람들이 블랙핑크를 볼 수 있겠어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랙핑크의 콘서트에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K-팝 가수의 콘서트에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써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K-팝 노래도 댓글에 써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아, 그리고 처음에 낸 퀴즈 기억나시나요? 블랙핑크의 팬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물어봤었죠? 정답은 첫 번째, 블링크, 에어. 맞히셨나요? 블링크는 블랙과 핑크를 합친 말이에요. 정말 예쁜 이름이죠. 네, 맞아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네, 맞아요.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거나 다음에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에 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중요해요. 네, 맞아요.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한국어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